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전 세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먼저 네네. 지난 5일에 발생했던 러시아 여객기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2분 승객 73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78명을 태우고 모스크바 북서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륙한 아에로플로트 항공 소속 수호이 슈퍼제트 100 여객기가 낙뢰를 맞아 비상 착륙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객기 동체 뒷부분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승객 40명과 승무원 1명 등 41명이 사망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기체가 3차례 활주로와 충돌했고 이때 연료가 흘러나와 뒷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재난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비행 기록 장치 2개를 모두 회수해 정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기체에 떨어진 번개로 전자장치가 1차로 고장이 났고요. 그리고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지상과 충돌하면서 랜딩 기어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엔진으로 날아들어서 불이 났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예. 여기에다가 일부 승객들이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내 짐을 찾으려고 통로를 막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고기 기장인 데니스 예브도키모프도 사고 후 조사에서 비행 중이 아니라 착륙 후에 불이 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수사위원회는 기장과 관제사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기체의 기술적 결함, 악천후 등을 사고 원인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가 러시아에서 제작된 기종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호이 슈퍼제트 100 기종은 소련이 붕괴된 후 처음 개발된 100인승 민간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가 자체 기술로 생산한 고품질 여객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자신하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에로플로트 같은 러시아 항공사들이 많이 주문해서 사용 중이며 사고 소식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심각한 기체 결함이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2017년 운항을 시작했고요. 지난달 기체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정부 측은 이 기종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 기종의 운항을 중지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이죠? 네, 사실은 그동안요, 대규모 공습은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향해서 공습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서 6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과 전차 포격을 단행했는데요. 6일 오전 4시 30분 양측 대표가 카타르와 이집트 또 유엔의 중재로 교전 중지에 합의를 했는데 이 가자지구 무장 조직인 이슬라믹 지하드 관계자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 군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난 48시간 동안 이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포 발사대와 훈련소, 무기고, 관측소 등 표적 350곳을 폭격했다면서 이들 테러 조직은 69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고 이 가운데 240여 발을 요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하마스라는 곳은 우리나라 치면 정당입니다. 무장단체에서 출발했지만 정치 조직으로 변화했는데요. 그래서 가자 지구를 통치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경우에는 테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두 곳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로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임산부 2명과 생후 14개월 또 생후 4개월 영아 2명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최소 25명, 이스라엘인이 4명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까도 이 소식을 처음 시작할 때 평론가님께서 원래부터 공습이 꾸준히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이번처럼 이렇게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건 거의 좀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번 그렇습니다. 충돌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래 들어서는 사망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한 충돌이었거든요. 예. 2,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가자 전쟁 이후 최악의 사태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처음 시작은 지난 3일에 가자지구 북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에 인화 물질을 담은 풍선을 날렸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곳과 자신들이 사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10m에 달하는 장벽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인들이 분리장벽 근처에서 그저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태우는 수준이거든요. 예.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냥 풍선을 날리는 수준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다음날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던 이 하마스가 로켓포를 수십 발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방어를 하는 거다. 라면서 대규모 공습과 전차 포격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지난해 3월 30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 분리장벽 근처에서 위대한 귀한 행진이라는 시위를 꾸준히 벌여왔는데요. 이슬람권에서는 주말이 금요일하고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유독 시위대 규모가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동안 진행해오던 시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통상적인 대응 수준을 벗어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뭐 주민들의 작은 시위 정도로 이렇게만 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폭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확대하는 모습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거의 전쟁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항의 시위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요. 누가 봐도 이 비상식적인 이스라엘의 행동 이면에는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와 외부의 적성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9일 총선을 해서 총리직 5선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수수, 배임 등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또 외부적으로는요. 가자 지구를 향한 공격의 모양새를 띠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을 향한 경고의 의미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의 타깃으로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무장단체도 직접 타격을 했는데요. 이 단체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무장 조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죄 없는 이 팔레스타인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건데 그러면 지금은 교전이 중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 접경 지역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를 6일 오전 7시에 해제하면서 휴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달 동안 휴전 합의가 진행돼 오던 상황이었음에도 무력 충돌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스라엘은 오는 14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15일에서 18일에는 유럽의 최대 음악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텔아비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차원에서는 일단은 공습을 중지하고 팔레스타인 측의 도발도 막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조업 허가 수역을 확대하고 가자 지구 내에 전력과 연료 공급을 개선해주는 조건으로
교전 중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던 휴전 협상이 계속 좀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합의 내용만 잘 지킨다면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죄 없이 피해를 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질 텐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 지도를 좀 보시면 가자 지구가요. 이 아래로는 이집트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3면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네. 2면이 막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지중해와 접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중해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압박해서 이집트와 국경이 닿는 부분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불리는 길이 41km, 폭 12km의 가자 지구에는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봉쇄 정책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2007년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던 때부터 12년이 넘도록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이 이동하는 것,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전기, 식수까지도 몽땅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자 지구의 실업률은 50%가 넘고요. 이 중에서 청년 실업률은 약 70%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지난해 또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지원금까지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 가자지구 시위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탄으로 진압하는 것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지원을 축소하는 것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이번 합의안에서 어포용 해역을 해안선에서 12해리, 약 22km로 늘리고 연료와 전기 공급도 좀 더 많이 해주겠다. 이 부분을 약속했다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봉쇄가 지금보다 느슨해진다고 해도 과연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층인 가자 지구의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참 다룰 때마다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